치매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신경과의 정지양 교수님. 네, 제가 외래에서 어머님이 치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한마디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보호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보호자는 이제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반응을 느끼는 이유는요. 치매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족이 계속 환자분 살펴야 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걱정과 두려움도 많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살던 대로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치. 네. 하지만 치매 진단은요, 새로운 돌봄과 적응 과정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환자를 관리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준다 그러면 환자와 가족분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치매 환자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인데요. 네.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앞서 이제 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아침에 식사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 산책, 인지활동, 점심 식사, 운동, 인지활동, 저녁 식사 등 이렇게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일과가 달라지게 되면 치매 환자들은 그 기억이 혼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많이 환자분을 돌보다 보면요, 환자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선 진정시키고 지금은 밥을 먹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TV를 보자라든지 산책하러 나가자든지 이렇게 찬찬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치매 환자분들은 약간 기억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보다 한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서 환자분이 혼란을 덜 느끼면서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아프기 전에는 늘 하시던 일인데도 아프고 난 다음엔 힘들어진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보호자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또한 이제 일상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요. 함께 즐길 거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노래를 좋아하시거나 그림을 좋아했다 그러면 그런 취미 활동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환자분이 본인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점이 생겨도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또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놀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조금 찾으셔서 화투도 괜찮고 윷놀이도 괜찮고 집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시간을 약간 즐거운 경험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트 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화투를 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는 좀 떨어진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환자한테는 본인이 알고 있던 행위이기 때문에 네. 반복함으로써 약간 정서적인 안정도 되고 인지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림 맞추고 색깔을 맞춰야 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인지 활동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점수 계산. 네. 엄마들은 10원, 20원에 막 화내시고 그러니까 점수 계산도 저 인지 기능 좋아지실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민화토 해야 돼. 민화토. 그냥 네. 짝 맞추는 거. 그럼. 네,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을 하시면 보호자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유대감이 강화되면서 그래요. 보호자분이 뭘 하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조금 더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활한 돌봄이 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사실 이제 치매를 진단받으면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보호자분이 환자분을 약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머무르게 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신체 활동은요, 어떤 치매 환자의 신체적인 건강, 인지 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야지만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 노년기의 치매 위험도가 사회적 고립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환자분의 인지 기능도 증진하지만 보호자분의 우울증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정기적인 산책 외에도 약간 이제 안전한 실내 활동으로 약간 마트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네. 앉아서 사람만 구경하는 것도 좋은 인지 활동 중에 어떻게 하나입니다. 보면 유아기 어린이 돌봄 활동하고 크게 맞습니다. 다르지 않네요. 아니 근데 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모시고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나가셔서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뭐 누구한테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던진다거나 이럴까봐 무서워서 그냥 집에 모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 폐를 끼칠까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잘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 보호자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인지 기능만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환자 가족을 의심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하거나 어떤 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상 행동이 나타날 경우에 사실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래요? 분명히 환자가 보이는 그런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내재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오. 그래서 보호자분이 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에 증상을 충분하게 완화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사실 치매 환자분이 가장 많이 보이는 3대 망상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도둑 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이나 딸이 내 돈을 지갑을 훔쳐갔어. 맞아,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지선님께서는 어떻게 네. 대답을 아니 하시겠습니까? 훔쳐갔으면 엄마 이 집에서 누가 훔쳐가? 엄마가 어디 딴 데다 뒀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고 화도 납니다. 가져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책망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이런 도둑망상이 생기는 이유는 환자분이 본인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놔두고 어디에 놔뒀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 장애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요. 네. 그 물건이 어디 갔을까요? 혹시 어디에 두셨을까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게 그러면 효과적입니다. 너가 훔쳐갔지가 아니라 나 그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그 말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기억 장애를 약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환자가 뭔가 물건을 찾을 때 같이 한번 찾아주시고 네. 만약에 잊어버리는 물건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약간 중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작은 뭐 금고라든지 눈에 크게 띄는 상자 같은 걸 준비해서 여기 안에 넣도록 교육을 일정 부분 시켜보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일부러 막 맞습니다. 감춰놓고 네, 그러시는 네. 건 아니죠?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 이제 약간 이제 비치하시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때 보호자분도 같이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항상 이런 중요한 물건을 둘 때 같이 놔두시고 같이 찾아보는 습관을 키워보시는 그래요. 게 약간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부정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보호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거는 젊었을 때 보호자분이 약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보호자분이 정말 나이가 70세 넘으시고 꼬부랑 노인이신데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갑자기 환자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럴 리가 있냐라고 공격을 하시는 것보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라고 화나지 않았냐. 그렇게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환자분이 본인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보호자분에 대해서 약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부정망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날 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내가 밖에 나가서 딴 사람 안 만났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의 약간 신뢰를 쌓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망상을 없애려면 해당 배우자가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3자 자녀가 도와주는 게 좋아요? 배우자분이 하셔야 됩니다. 직접 본인이. 직접 하셔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 보호자분 한 분 말씀을 드리면요. 환자분이 사실 목 쓰셨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를 하셔서 항상 이렇게 망치를 들고 나오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자분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마실을 가든 시장을 가든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나가고 무조건. 네, 나갈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뽀뽀하고 손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함으로써 환자분을 안심시키셔서 실제로 약을 쓰지도 않고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망상으로 오해받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배우자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자식들한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버릴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로 힘든 버림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생기고 같이 사시는 경우에도 생기는데 그것에 숨어 있는 원인은요. 내가 치매라고 인정은 하진 않지만 환자분들이 본인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옛날보다 달라졌다는 거를 일정 부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를 요양원이나 어떤 시설에 보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망상인데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부모님을 버릴 리가 없다. 그래서 어머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정서적 불안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아니, 사실 해서. 이게 요양원이나 뭐 시설에 하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 계시는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버림 망상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보호자분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가족 교류를 늘리면 이러한 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이런 버림 망상이 조금 해결이 됩니다. 네, 제 주변에 지인 한 분도 보호사님하고 생활을 하고 계신데 매일 핏줄이 한 명 집을 방문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안심이 되시나 봐요. 근데 그게 핏줄이어야 돼서 손주는 되는데 며느리 사위는 또 해당이 안 돼요. 안 돼? 네네. 아, 그래요. 핏줄이 꼭 가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버림망상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망상이든 보호자분께서는 환자가 느끼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보호자분이 매일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바쁜 일정이 생겨서 방문하는 시간이 줄면 버림 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만약에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아니라 다른 가족분들이 일정 시간 정해서 대화 시간을 유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상 행동들이 사실 이제 어떤 보호자가 주기적인 돌봄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돌봄을 제공해도 사실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항정신병 약물이라든지 항우울제를 처방받으면요 일정 부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첫째는 이런 약물은 첫 번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약간 바꿔주시고 정서적인 지원을 같이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환자의 이상 행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 행동 말고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런 돌발 상황은 미리 예방을 하지 않으면 사고 후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빨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내에서요 사고입니다. 주방이 생각보다 가스도 있고 조리도구도 있고 위험한 도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만약에 환자분께서 약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경우에는 꼭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화장실도 생각보다 낙상의 위험도가 큽니다. 그래서 네.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한다든지 변기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손잡이를 설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넘어졌을 때 대비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구는 이제 약간 보호대를 미리 설치하고 또한 환자분이 만약에 혼자 외출했을 때 약간 실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분들끼리 위치 공유 앱도 설치하시고 주치의의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미리 지문 인식 사전 등록도 필요하고 신발이라든지 깔창, 인식표 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것은 전국에 있는 250개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네. 지문은
원래 저희 이렇게 주민등록할 때 지문 원래 돼 있잖아요. 따로 또 인식 이걸 해놔야 되나요? 등록을 해놔야 되나요? 네,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실종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요새 또 치매 환자분들이 집에 있을 때 도어락을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맞습니다. 데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바깥에만 있는 게 안에도 있어서 안에서 나가고 싶을 때 번호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치매 도어락이고요. 사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뉴스에 많이 나는데 치매 환자분이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구. 네, 근데 사실 초기 치매 환자분한테 오늘부터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효과가 없고요. 부드럽게 설득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좋은 점인지를 알려주고 혹시라도 운전이 위험하다 그러면 자동차 키를 숨겨서 운전을 못하게끔 하고 교통공단을 방문해서 빨리 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는요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미리 신청을 하시면요 한 2달 정도 프로세스가 걸리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는 등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낮 동안에 주야간 돌봄 서비스도 전문적인 돌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또한 행정 서비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네. 해주세요. 이게 사전 천천히 연명 판단해 주세요. 의료 의향서이고 예. 그리고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전 네. 연명 의료 의향서. 이게 우리는 뭔가요?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나의 임종을 적절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임종 상황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이런 것을 할지 말을지를 미리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초기 치매 단계일 때까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기 치매로 넘어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 또한 성년 후견인 제도도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게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 인지 장애일 때 미리 서두르셔서 뭐 혹시 일어날 사기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보호자는 굉장히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보호자분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심내혈관 질환, 뇌졸중,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이요. 네, 보호자분들이 먼저 본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본인의 감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나 어떤 지역사회 모임을 이용해서 네. 본인의 감정을 나누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또 하나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도 체크하시고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인지 상태를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인지훈련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드리면 강조하실 게 많아요. 네. 치매 환자 보호자는 사실 주된 보호자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보호자분이 혼자서만 돌봄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우 그럼요. 가족분들이 꼭 번갈아 가면서 어떤 역할을 내가 맡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돌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보호자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네. 질문 들어왔으면 하나 네네 간단하게. 질문. 딸인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환자 본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셨어요. 본인이. 치매십니다라고 네, 네. 알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어,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런 거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모시고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환자분이 만약에 경도인지 장애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요즘 기억력이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병원에 가서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해서 모시고 오시고요. 만약에 이미 환자분이 치매 단계로 넘어갔는데 굉장히 심한 거부감을 보일 때는 아예 그냥 인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기억력 검사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신경과로 모셔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앞서 보호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동네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가도 보호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로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은 사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가시고 보호자분들은 매년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인지 상태라든지 감정 상태를 판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배우자 환자 돌보다가 더 힘들어지시는 맞아요. 경우를 많이 봤기 맞아요. 때문에 스스로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건강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